이번 스토리는 강렬하게 빛나고 한순간에 사라진 별, 스티븐 블레스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10년간의 선수 경력보다 롤러코스터와 같았던 커리어 엔딩으로 인해 더욱 각인된 선수, 스티븐 블레스. 블레스는 후서토닉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18살이 되던 1960년 피츠버그 파이러츠와 입단 계약을 체결한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1964년, 6살부터 간직해오던 메이저리거의 꿈을 마침내 이루어냈다. 그의 메이저리그 데뷔는 1964년 5월 10일 미러키 브레이브스를 상대로 이루어졌다. 파이러츠는 토미 포브스 필드에서 더블헤더로 진행된 그날의 첫 번째 경기를 브레이브스에 5대11로 패했다. 파이러츠의 타미 시스크가 두 번째 경기 선발 투수로 나서지만 최악의 난조를 보이며 하나의 아웃 카운트도 잡아내지 못한 채 5실점을 허용하고 만다. 이때 강판당한 시스크의 뒤를 이어 등판한 선수가 신예 스티브 블레스였다. 게임이 브레이브스로 넘어갔다는 판단하에 루키인 브레스에게 경험을 쌓을 기회가 주어졌다. 브레스는 16,430명의 홈팬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운드에 올랐다. 예상과는 달리 5이닝을 던지는 동안 17타자를 상대로 불과 2안타만을 허용하며 무실점으로 상대 타선을 막았다. 무사사고 피칭을 선보인 그는 최고의 데뷔 순간과 함께 팀 승리에 일조한다. 참고로 블레스의 활약에 힘입은 파이러츠는 6대5 역전승을 거두었다. 빅리그 데뷔 첫 시즌, 블레스는 총 24게임에 출전하여 13게임에서 선발로 등판, 104.2이닝을 투구하는 동안 5승 8패, 방어율 4.04를 기록한다. 1966 시즌은 풀타임 메이저리거로서 가능성을 보여준 해였다. 이 시즌을 기점으로 안정성을 갖춘 선발 투수로 입지를 다진다. 총 34게임에 출전해 25게임을 선발로 활약했고 11승 7패라는 준수한 성적을 올렸다. 1968 시즌 스티븐 블레스의 영광의 시대가 도래했다. 첫 200이닝 이상 투구와 더불어 18승을 올려 75%라는 고승률을 기록한다. 2.12의 방어율과 12번의 완투, 그리고 7번의 왕봉 게임을 기록한 그는 선발 투수로서 안정성과 지배력을 선보였다. 그의 기록한 블레스의 다승은 내셔널리그에서 8번째로 높은 순위였지만 승률에서는 부동의 1위였고 MVP 투표에서 22위에 랭크됐다. 10승대 투수 반열에 올라선 블레스는 1971 시즌 메이저리거라면 누구나 염원하는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거머쥔다. 페넌트 레이스에서 15승 8패, 방어율 2.85를 기록했고 그중 5게임을 완봉으로 상대를 완벽히 막아냈다. 이는 그 시즌 내셔널리그에서 기록된 가장 많은 수의 완봉이었다. 그의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파이러츠는 자이언츠를 상대로 시리즈 전적 3승 1패로 잡아내며 월드시리즈로 향했다. 1971 시즌의 월드시리즈는 피츠버그 파이러츠와 볼티모어 오리올스 간의 대결로 펼쳐졌다. 볼티모어는 그의 페넌트 레이스에서 100승 이상을 기록하며 같은 지구에 소속된 디트로이트와 보스턴, 뉴욕 양키즈를 가뿐히 제압했다.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오클랜드를 전승으로 제압하는 등 기세가 치솟았다. 더욱이 최근 3시즌 연속 월드시리즈에 진출하여 디펜딩 챔피언으로서의 위험 또한 갖추고 있었다. 이에 반해 피츠버그는 11년 전 월드시리즈를 제패한 후 처음으로 맞이한 월드시리즈 무대였다. 전국구 팀 간의 매치업은 아니었지만 시청률은 근래 4년간의 월드시리즈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 아울러 치열한 전개 속에 두 팀은 7차전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다. 여담이지만 이 월드시리즈에서 활약한 인물 중 8명이 훗날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는데 7명의 선수와 1명의 엄파이어가 시리즈에서 활약했다. 블레스는 월드시리즈에서 2차례 선발로 나섰다. 그것도 파이러츠에 있어 가장 중요했던 두 게임에 등반해 눈부신 활약을 펼친다. 파이러츠는 오리올스의 홈에서 진행된 1, 2차전을 모두 패한 채 그들의 홈으로 돌아왔다. 시리즈 전적 2패인 상황에서 블레스가 선발로 모습을 드러냈다. 3차전은 블레스와 월드시리즈 2승 무패의 커리어를 보유한 마이크 쿠엘라의 대결로 전개됐다. 블레스가 경기 초반부터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인 가운데 3피안타 1실점으로 완투승을 따냈다. 3차전의 승리는 파이러츠의 기폭제로 작용했다. 이어지는 4, 5차전을 내리 따내며 시리즈 전적을 3승 2패로 역전시켰다. 하지만 6차전에서 연장 10회까지 가는 접전 끝에 패해 우승의 향방이 7차전으로 넘어갔다. 블레스는 7차전 선발로 나서서 다시 한번 마운드에 오른다. 오리올스 또한 3차전 선발이었던 마이크 쿠엘라를 다시 마운드에 올렸다. 초반부터 팽팽한 투수전으로 게임이 전개되었고 양팀 선발은 8회까지 마운드를 계속해서 지켰다. 결국 우승은 1시전 완투승을 기록한 블레스의 활약에 힘입어 파이러츠가 새로운 월드시리즈 챔피언으로 등극했다. 월드시리즈에서 18이닝을 던지며 7개의 피안타와 2실점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월드시리즈 MVP는 팀 동료 로베르토 클레멘테에게 돌아갔다. 블레스는 월드시리즈 MVP 투표에서 2위에 머무르며 개인 타이틀은 기록하지 못했다. 블레스의 활약은 다음 시즌에도 이어졌다.
32게임에 선발로 등판한 그는 11번의 완투와 2번의 왕복 게임을 곁들여 19승 8패 2.49의 방어율을 기록, 생애 첫 올스타에 선발되는 영광과 그의 사이언상 투표에서 필립스의 스티븐 칼튼에 이어 2위에 랭크됐다. 참고로 칼튼은 그 시즌 27승 10패 1.97의 방어율을 기록해 논란의 여지가 없이 사이언상을 수상했다. 그 시즌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한 피츠버그는 신시내티를 상대로 월드시리즈 진출권을 놓고 1전을 펼쳤다. 1차전 선발 투수로 나선 블레스는 1실점 완투를 펼쳐 모두의 기대를 충족시켰다. 그러나 파이러츠는 내주를 끝내 넘어서지 못했고, 이렇게 블레스의 1972 시즌은 월드시리즈 문턱에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그의 커리어 또한 마무리되고 있음은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다. 1972년이 저물 무렵 팀 동료인 노베르토 클레멘테가 비행기 사고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일이 발생한다. 피츠버그와 메이저리그는 대형 스타를 한순간에 잃었다. 우연한 일치인지 빛나는 별 중에 하나였던 스티븐 블레스 또한 그 무렵 빛을 잃어갔다. 다음 시즌 블레스는 최악의 한 해를 보낸다. 그리고 그 발단은 제구력을 잃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불현듯 원하는 곳에 공을 던질 수 없게 된 그는 투수로서의 생명이 서서히 소멸되어 갔다. 88.2이닝을 투구하는 동안 84개의 사사구를 허용한다. 이는 지난 시즌에 기록한 249.2이닝 동안 84개의 사사구를 허용한 것에 비해 급등한 수치였다. 이뿐만 아니라 힛바이 피치볼을 무려 12개나 기록했다. 이것은 지난 3시즌 동안의 합보다 많은 수치였다. 3승 9패, 방어율 9.85를 기록한 절망적인 시즌이었다. 블레스가 기록한 1973 시즌의 워는 1901년 이래로 단일 시즌에서 기록한 워 중 최악의 수치에 해당한다. 불현듯 제구가 되지 않았던 블레스의 병명은 밝혀지지 않았다. 부상 등 신체적인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 스스로도 육체적인 결함은 없었다고 인증했다. 구단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심리치료와 초자연적인 치료까지 진행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다음은 그 시기 스티븐 블레스가 했던 인터뷰 중의 일부이다. 저는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지난 시즌 19승을 올렸고 사이영상 투표에서 2위에 오르는 등 뛰어난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홈플레이트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건 너무 굴욕적이고 너무나도 난해한 상황입니다. 프로 선수로서 이처럼 좋지 못한 상황이 연출될 만큼 자기 관리에 소홀한 것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문제를 해결할 수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본인 자신도 문제의 원인조차 찾아내지 못했다. 갖가지 추측이 나돌면서 팀 동료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그러나 블레스는 그에 대한 영향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1974 시즌이 시작되었지만 문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시즌 동안 단 한 차례 중간계 뚫어서 마운드에 올랐을 뿐이었다. 5이닝을 투구하면서 7개의 사사구와 2개의 피홈런을 내주었고 8실점했다. 그리고 그의 빅리그 커리어는 그날이 마지막이었다. 마이너리그로 내려갔지만 동일한 문제가 지속됐고 결국 다음 시즌이 다가오기 전 선수 커리어를 마무리 지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이한 현상이 조명되면서 그의 이름을 딴 스티븐 블레스 디지즈가 리그에서 불리기 시작했다. 은퇴 후 그는 세일즈맨으로 제2의 삶을 시작했다. 8년이 지난 1983년 블레스는 다시 한번 피츠버그로 돌아와 구단의 TV와 라디오 중계진에서 파트타임 해설자로 새로운 변신을 시도했다. 그리고 86년부터 풀타임 해설자로 계약을 체결해 파이러츠의 목소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2009년 4월 13일 파이러츠의 홈 오프닝 게임에서 스티븐 블레스는 다시 한번 마운드에 오른다. 35년 만에 밟은 메이저리그의 마운드였다. 피츠버그 구단은 50년간 프랜차이즈와 함께한 공로를 인정하여 게임 전 그를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했고 블레스는 이 행사에서 시구를 던지기도 했다. 선수 은퇴 후 블레스는 제구력이 소실된 것과 관련하여 수도 없이 많은 질문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이러한 질문을 한 사람은 전 메이저리그 투수이자 현재 방송 동료 중의 하나인 짐 루커라고 한다. 루커는 블레스에게 당시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냈느냐고 몇 차례 물어왔다고 한다. 블레스는 언제나 이에 대해 정직하게 답했다고 하며 그의 답은 아직도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스티브 블레스는 피츠버그의 목소리로 해적들과 함께하고 있다. 강렬하게 빛나고 한순간에 사라진 별, 스티븐 블레스. 그러나 팬들의 가슴에 그의 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